어떤 이들은 그래요. 인간이 얼마만큼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얼마만큼 참아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또 그러죠.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저 양반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저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를 이해에 들어가면 한층 더 나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갖고 조금 질문을 누군가 좀 해왔으면 좋은데 질문도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러한 걸 봐야 하는 것인가. 인간이란 항상 자가당착에 빠져 있어요.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 간에 만나요.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 간에 만난다고. 아쉬운 자는 이로운 자를 찾아가는,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를 찾아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쉬운 자는 이로운 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이고,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를 잘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지라이 같은, 거지 같은 성격의 소유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육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모든 수모를 겪고, 내 육성을 위해 그냥 참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에너지는,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에요. 아쉬운 자는 이로운 자를 통해 이로움의 에너지를 먹어 발전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로움의 에너지를 먹을 때까지 그 이로운 자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까지 성질이 지랄 같은 너 밑에서 생활을 한다면 나는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됐고 어느 정도 나의 에너지가 채워졌다면 그를 떠나야 하는 게 인간인 것이에요. 무엇을 배우겠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상사가 갑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발전 못해요. 또 그러한 상사가 있다라면 그 회사도 더 이상은 발전 못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 저가 끝까지 바뀌지 않고 나는 너의 그러한 성향을 보면 네 밑에서 끝까지 생활할 것이다 생각한다면 내공무는 없는 것이에요. 일찌감치 떠나십시오. 내가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운용의 주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왜 너는 그러한 성격, 그러한 성력, 그러한 꼬라지, 그러한 그 철딱서니 하는 행동을 언제까지 내가 받아줘야 되느냐. 받아주면 계속 받아달라고 하는 게 인간이야. 그대는 발전 못해. 발전을 왜 못했을까? 그래서 머물러 멈춰버리는 것이지. 얼마 전에도 여기 도량에 어떤 분이 왔다 갔어. 참는 게 능사냐고. 언제까지 변하지 않는 나의 윗사람, 그것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고. 이게 공부냐는 것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바뀌지 않는 상사가 있고 바뀌지 않는 운용의 주체가 있다라면 네가 필요한 에너지를 웬만큼 충전을 했더라면 너는 떠나 독립단행 너의 길을 가거라. 그러한 인내력도 그것을 구하기 위한 일련의 상황이었고 바뀌지 않는 그러한 상사의 모습이 어디에서와 어떻게 고착되어 있는지 봤다라고 한다면 그런 지랄 같은 성령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 주위에 남을 수 있는 인연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너무 참다 보니까 그 화가 나중에 폭발해갖고 치가 떨린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참는 게 이게 어찌 공부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먼저 얘기했지만 일단 참아라.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네 앞의 인연을 관찰해라. 그가 성정이 바뀌지 않으면 그는 거기서 그의 삶이 고착된 것이라 더 이상 바뀌지 않으면 그래도 더 이상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제는 그 참는 게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러한 행위를 해댔는지를 알았다면 그대는 그대가 운영의 주체로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거기에서 그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펼쳐라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으면 폭발합니다. 화에 딱지가 붙으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변함없는 내 앞에 있는 그 상사 운용의 주체 이로운 자로 자리하고 있는 이가 변함이 없다면 나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없다. 관찰하는 기간이 3년이야. 변하지 않으면 네 발전 없는 것이야. 떠나야 하는 것이지. 그래. 성과 학은 사와 정의 체계라 조화와 균형을 위해 민주와 공산이 자리하였다는 것이죠. 공산이 사라고 한다면 민주가 정의라 할 수 있을까요? 민주가 사라고 한다면 공산이 정의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상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게 조화와 균형이라는 것이에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와 성격이 비슷해. 우리는 잘 맞은 것 같고 아주 좋아. 얼마나 가나 보자 한번. 얼마나 가나 한번 봐. 나중에 대판 싸운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누가 운용의 주체 입장, 누가 이로워 맞이하는 입장으로 있느냐에 따라 갖고 이끌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행위가 얼마나 덕이 되느냐. 사랑으로서의 너의 아쉬움을 품어나가 줄 수 있느냐. 그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아쉬운 자들은 이로운 자들 앞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질 못해요.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꼬복 노릇이나 해야 되는. 그래서 그 꼬복 노릇이 뭐야? 나의 화를 참고 견디다 보니 나중에는 폭발한다라는 얘기예요. 운용의 주체, 조화와 균형. 왜? 항상 만나면 찾아오는 자, 맞이하는 자, 이 균형을 누가 맞춰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 균형을 맞춰 이루어 나가는 자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